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등장은 한국의 산업정책사에서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물론 박정희 정부가 처음부터 모든 산업정책을 완성품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기마다 진화해 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발견되는 산업정책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하며, 여기에서는 먼저 1960년대 전반기, 즉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의 산업정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박정희 정부의 등장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많은 변화를 초래한 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경제를 강조하고 경제성장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하자마자 매우 의욕적인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제1차 경제계획을 수립한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는 수립한 경제계획을 집행할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앞으로 산업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대표적인 지침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방침에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계획의 방침의 첫 번째 항목에서 박정희 정부는 그 유명한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는 우선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산업과 그 밖의 중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 정책을 쓰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후대의 연구자들은 바로 이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가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에서 국민경제는 정부의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과 같이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물론 은행, 재정, 외자 등과 같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관련한 대부분의 수단을 박정희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의 대상은 매우 넓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에서는 이 모든 산업을 전부 검토하고 그 특징을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경제계획의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산업 중심으로 하여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의 투자사업은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에 걸쳐 있지만 장기 지속의 경제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제2차 산업, 즉 공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박정희 정부는 이것을 이해하고 공업화를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산업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계획한 제조업 투자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사업에 포함하여 계획기간 동안에 공장을 건설 육성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계획기에는 식품공업, 섬유공업, 화학공업, 유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등과 같이 전 업종에 걸쳐 총 35개의 투자사업을 계획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투자 사업과 투자 주체가 명확히 제시된 것에 한정된 것입니다. 표 하단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소기업 육성, 기존 시설 활용 사업이나 기타 계획 사업과 같이 투자 사업이 명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계획 기간 동안의 총 투자액은 80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계획 사업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다시 정부 사업 혹은 민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매 사업, 정유 공장, 일부 비료 공장, 종합 제철 공장, 종합 기계 제작 등과 같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계획의 투자 사업은 화학섬유, 정유, 비료, 시멘트, 종합제철, 제강업, 종합기계 제작, 손설업 등과 같이 대부분 기간산업, 즉 중화공업에 해당하는 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은 중화공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제학 이론에서 산업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승자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산업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제1차 경제계획의 계획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 하는 점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의 계획사업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국내 수요가 많거나 앞으로 경대 건설이 진행되면서 그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나 국내 생산이 부족한 산업을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건설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제1차 계획의 투자 사업은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한 산업이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료공업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시멘트 공업을 사례로 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공업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공업도 전후 재건 과정에서 그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을 1957년에 준공하였지만 국내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1960년에 국내 생산 실적은 43만 톤에 불과했는데 제1차 경제계획의 목표 연도인 1966년에 국내 예상 수요량은 120만 톤이었습니다.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을 통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멘트 공장의 건설이 시급히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기존 공장 2개의 시설을 확충하고 3개의 공장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제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하여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요인과 밀접히 연결되는 것으로 그간 수입을 통해 충족시켰던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을 통해 대체함으로써 국제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수입 대체 산업을 선별, 육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1차 경제계획기의 산업정책은 첫째,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한 중화공업과 둘째, 그렇게 하여 육성된 산업의 생산을 통해 수입을 대체하여 국제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경제계획에서 선별된 산업을 건설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기에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은 외자도입과 관련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본 축적이 미약하고 기술 수준이 낮았던 이 시기에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자 도입, 즉 차관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전반기까지는 외자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에 처음으로 외자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제정된 법령에서의 외자는 원조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조 없이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했던 당시 한국 정부의 지향과는 맞지 않아서 1960년에 외자 도입 촉진법을 새로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의한 외자는 외국인 직접 투자로 한정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외자 도입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하에서였습니다. 우선 제1차 경제계획의 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외자에 차관을 추가하였고 외자 도입 절차도 정비하였습니다. 계획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이 외국 기업과 차관 계획을 체결한 이후 경제기획원에 차관 도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제기획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외자 도입 촉진위원회로 넘겨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사업의 건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박정희 정부 하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신청된 차관 도입 계약은 거의 승인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관 계약을 원활히 체결하기 위해 정부가 차관에 대한 지불을 보증해 주는 것을 1962년 7월에 법으로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의 산업정책은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한, 그래서 수입을 통해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켰던 중화공업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러한 산업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외자 도입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제1차 경제계획기에는 정부가 산업정책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면서 시행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